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의 김남진입니다. 오늘은요 2022학년도 대비해서 7, 9월 달에 진행하고자 하는 기출 동형 그리고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안내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버텨 오셨습니다. 이제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견뎌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텨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7, 9월 달,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7, 9월 달이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앞으로도 1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견디셔야 되잖아요. 견디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연간 강의 일정 살펴보시면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5월, 6월까지 해서 저의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2009년도서부터 작년도에 시행된 2021년도까지의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됐다라고 치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기출 동형 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그 과정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7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7, 9월 강의는요. 언제 개강하냐 그러면 2021년도 7월 1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개강이 이루어지고 강의일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7월 10일 날 강의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이 이루어집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이 사이에서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할애가 되기 때문에 6시까지지만 10시부터 6시까지지만 전체 수업시간은 7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 하루 동안만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방학 중이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 내시기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도대체 7월부터 9월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강의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강의 내용들은 뭔가 있는가라는 부분만 대략 한번 살펴보면 7월 10일 날 개강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강일은 9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9월 11일 되는데 처음서부터요. 행동지원 통합교육에서부터 하나씩 해서 전환교육까지 해서 14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4개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의 초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의 초점을 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우선은 기출문제 변형하고 응용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하고 유형을 다뤄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 단계에서 다뤘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과거를 다뤘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과거를 다뤘던 이유가 뭘까요? 나왔던 거 한번 되짚어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은 과거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에는 말입니다. 미래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과 유형을 다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출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출제 가능한 문제 그리고 출제 가능한 유형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출제자의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문제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문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수천 가지의 문제가 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수만 가지의 문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중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즉 질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의 시점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과 유형을 다뤄보는 것을 이번 강의의 초점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강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강의의 포커스라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출문제 기반의 동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기출문제 우리가 다뤘단 말이에요. 문제 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살짝만 유형을 바꾸더라도 빈칸의 위치를 달리만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볼 건데 기출문제 과정하고 조금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기출문제 과정 동안은 연도별로 똑같은 장애 영역일지라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해당 영역에서 유행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기출 동형 문제를 다루고 응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요 우선은 영역이라는 범주는 지켜집니다. 행동지원이라는 범주, 지체장애아 교육이라는 범주, 의사소통장애아 교육이라는 범주는 그대로 가면서 내용별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놓습니다. 내용별로, 키워드별로죠. 내용의 흐름별로, 이론의 흐름별로 쭉 가능한 문제들을 다 묶어 놓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기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의 흐름을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주어졌는데 영역도 전부 달랐습니다. 그렇죠? 행동 지원을 푸는 데 있어서 행동 지원의 단어를 문제인데 분명히 범위는 그쪽에 분류되어 있었지만 지적장애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정서 행동장애를 다루고 있는데 행동지원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통합교육의 문제를 같이 다루기도 하더라 이거죠. 상당히 조금은 혼란스러웠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도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 혼란의 시기가 지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무엇을 좀 더 정리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다시 또 내용별로 구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응용 문제를 다룬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응용 문제. 그래요. 수없이 많은 응용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문제라고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근거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잘 알고 계신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강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만을 엄선해서 말 그대로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 이번 7월에서부터 9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주요 강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답안지 작성 과정을 수차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역시도 유아특수에서부터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쓰거나 피드백을 받아볼 수는 없어요. 문제 유형도 유초중이 전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학교 근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유아, 초등, 중등 스타일에 맞춰 갖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모든 문제는 아닐지라도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궁금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 자체에 결점이 없도록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시키고자 하는 게 이번 7, 9월 강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서 설명드린 1번과 2번 있죠? 기출문제 기반의 동형 문제와 주요 강론서 중심의 심화, 응용 문제를 다루는 게 아무래도 주된 세 가지 중에서도 주된 두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평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0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달릴 거예요. 그쵸? 좀 전에 우리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디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진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이런 부분도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진보를 알아봤느냐라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비록 형성평가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심적으로 다소 흔들리고 더욱 불안감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너무 저 끝에 있는 형성평가의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바로 찾아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해준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14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던 만큼 이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매 시간마다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프린트 자료에는 해설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오롯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정답을 알 수 있고, 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한 사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Put on your corset, be a corse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지 흔들리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의 강의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대한민국의 특수교사가 되는 것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임용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시간을 초 단위로 나눠서 쓰고 계실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의 강의 안내를 들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